KCCEA에 속한 캐나다 한인교회의 목회자분들, 선생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토론토에 있는 미랄교회에서 영유아부와 주중에 아기와 엄마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인 아기학교 꿈씨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전도사 김현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 강의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지만 저희가 그 아기학교 커리큘럼을 직접 다 개발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좀 더 정리돼서 다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한인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저의 간단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면 저는 한국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였고요. 예장통합교육자원부에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담당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주일학교 교재 그리고 교육기획 등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강의도 했었고요. 또 15년 정도 부모교육, 교사교육, 목회자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아동부 전체 디렉터로 있으면서 어린이 중보기도 교재를 집필하여서 지금 1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직접 기획하여서 시작해 주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는 토론토 대학의 세인트 마이클 컬리지에서 종교교육으로 MA 디그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온라인 예배 영상에 대한 강의여서 제가 영상 편집 전문가이기도 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영상 편집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강의를 맡게 되었냐면요. 2020년 3월 22일 첫 예배부터 지금까지 제가 모든 예배로 직접 혼자 기획하고 편집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쯤에 저희 영유아부 예배가 이렇게 주변에 좀 많이 소문이 났는지 되게 많이 문의가 들어왔었어요. 또 뭐 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게 직접 개인적으로 또 편집을 누가 하는지, 편집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많이 문의를 하셔서 제가 혼자서 그냥 초보 프로그램 여러 개를 돌려서 직접 편집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스랑 어떻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유치부 전도사님의 출산휴가로 유치부 예배 영상까지 2개를 완전히 만드느라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답을 못 해드렸어요. 근데 21년이 되고 교육부가 완전히 또 오픈을 못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 되니까 부족하지만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목회자가 없는 봉사하시는 분, 선생님들이 편집을 하실 때도 충분히 온라인 예배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상 편집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큰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걸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서의 예배 영상이 어떻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3월 20일 예배는 교회의 모습 그대로 찍어서 넣었어요. 편집 스킬은 사실 3월과 4월에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한 달 정도 안 온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아기들이기 때문에 바로 온라인처럼 예배를 보이게 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첫 주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서 올렸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좀 온라인 예배에 맞게 예배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기획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계속 온라인 예배에 가는 것들을 유튜브와 뭐 구글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로 혼자 계속 공부하면서 개월마다 조금씩 뭐가 있을 때마다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VBS는 좀 더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TV쇼적인 느낌을 가미했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나잇은 예배는 아니고 근데 아이들에게 약간 엔터테인먼트인데 이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느낌을 다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좀 감사의 뜻을 넣어서 여러 가지 설교도 그전에 해왔던 스타일하고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활동을 좀 섞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3월 22일 그리고 28일 그리고 10월 30일 할렐루야 나잇 추수감사주일 예배 영상을 쭉 보시면 제가 예배를 혼자서 편집하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보실 수 있고요. 대림절 둘째 주 예배는 제가 1년 정도 해온 모든 스킬과 또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의미를 담기에 좀 화려하게 넣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조차 몰랐던 사람이 혼자서 누구의 도움이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누구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예배 영상 편집을 알려드리기 전에 베이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교회 예배 영상을 보면서 또 제가 아이들에 대한 발달 단계가 이해되지 않고서 좀 나가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매주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경 쓰면서 예배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지만 또 교육이기도 하기에 아이들의 그 나이대별로 약 어떤 발달 단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서 영상을 편집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론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 가지 예배 소스들, 설교 그래픽, 그 다음에 한국에서 많은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어디에 뭐가 있어서 어떻게 구입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와 예배 영상 편집을 처음 하신다면 어떻게 좀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직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배 영상이기도 하지만 교육 영상이기도 한 우리의 예배들,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예배 영상을 먼저 만들려고 하다 보면 시간은 얼마나 잡아야 또 아이들에게 적절할지, 예배니까 경건함은 또 어떻게 느껴질 수 있게 할지, 엄숙함을 강조하다 보면 자칫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조금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할지, 성경적인 부분은 나이에 맞게 어떤 식으로 넣어줘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미디어를 통해서 나가는 이 온라인 예배 영상, 아이들 나이대별, 발달 단계별로 우리가 간단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 영상 시간인데요. 자, 영유아 유치부 미디어 전문가들이나 이제 발달 단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영유아는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다음에 JK, SK 유치부는 20분이 어떤 프로그램 한 편을 시청했을 때 뇌에 무리가 가지 않게 그 단계에 맞는 가장 적절한 시청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TV쇼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전문기관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을 보면 15분, 20분 이상 넘어가는, 아마 거의 15분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없어요. 그 이유가 좋은 영향은 주는, 그렇지만 나쁜 영향은 주지 않는 적절한 시간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영상을 만들 때도 결국 예배 영상이지만 교육 영상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 시청 시간을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동부는 이제 아동들은 맥시멈 1시간 얘기하고요. 하루의 전체 시청 맥시멈 시간, 무리가 되지 않는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제 이런 시각적인 뭐 프로그램을 보는 데서는 그냥 조금 어른하고 비슷한데요. 뭐 맥시멈 3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하루의 채팅치를 봤을 때 정말로 많이 봤을 때도 4-5시간 이상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라 각각의 시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뭐 아동 1시간까지 만들어도 좋을까? 청소년은 1시간이 넘어가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집중 시간이에요. 어른이고 아이고 가장 집중하는 최대치의 시간은 20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분이 넘어가면 결국 딴 생각을 해서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집중해서 듣게 하려면 20분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나 아동부, 청소년부들의 예배 시간을 먼저 이렇게 정하고 예배를 기획을 할 때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나 무엇들을 더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약간 질문하고 아이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정확히 되진 않지만 그런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시간들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설문조사를 10대하고 20대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2시간짜리 영화와 그 다음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유튜브 클립, 그것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였어요. 뭘 선택했을까요? 10대, 20대 대부분이 유튜브를 보겠다고 했어요. 이 온라인 세상이 되면서 유튜브가 1년 사이에 너무 발전을 많이 해서 모든 게 다 유튜브 안에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재밌는 걸 압축해서 넣어놓으니까 2시간을 보는 인내심보다는 그냥 짧고 즐겁게 보는 걸 선택하겠다라고 대부분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예배니까 1시간은 드려야지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어른들 입장에서 시간을 넣어주는 건 무리겠죠. 흐름이 지금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런 흐름은 어느 정도 또 생각을 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배 영상 시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냐면요. 바로 아이들이 성장기인데 뇌 발달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런 감정적인 표현,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기억력, 언어 학습 능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끌어줄 수 있는 뇌가 발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뇌의 모든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중에 아마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은 부분들이 필요한 좀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뇌예요. 조금 의학 용어여서 어려운데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가 그 모든 역할들을 성장기에 발전을 시켜주는데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요. 스마트폰, 컴퓨터, TV, 태블릿 PC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뇌는 작용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뒤에 있는 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후두엽은 시각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뇌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 자극들에만 반응을 하는 이 뇌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오래 보거나 할수록 감정 표현, 문제 해결, 기억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능력은 발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뇌의 모든 부분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골고루 발달해야 되는데 계속 시각적인 부분만 자극을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팝콘 브레인이 된다고 합니다. 팝콘 아시죠? 뜨거운 열에서만 팍팍팍팍 튀기면서 이제 팝콘으로 되는 그거를 표현했어요. 웬만한 소리, 시각 그런 자극이 있고 재미있지 않으면 보지 않고 관심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같이 발달해야 대한 이 전두엽은 발달하지 않고 이 뒤에 있는 뇌만 점점 커져서 팝콘 브레인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온라인 시대에 더 미디어 시청 시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이 전두엽이 이제 발달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ADHD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문제성 행동을 갖고 있는 아동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아이들의 시력, 아이사이트가 고등학생 때까지 성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려서 이런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될수록 눈이 점점 그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자극만 받다 보니까 우리가 40대가 지나서 걸릴 수 있는 많은 병들, 눈에 관한 병들이 이미 10대, 20대 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미디어의 시청 시간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정확히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또 예배 영상 시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시간은 우리 부서의 아이들의 구성과 여러 가지 맞춰서 대충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배를 먼저 만들기 전에 월별 기획이나 이제 이벤트들이 들어가면 조금 다른 예배의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순절 갖고 있는데요. 절기 같은 경우나 그런 가정의 달로 줄줄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자막으로 계속 어떤 내용을 알려주기보다는요. 이미지로 연결해 주는 게 아이들에게는 좀 더 기억하기가 좋고 또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를 아이들이 읽어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글자로 먼저 눈이 가진 않거든요. 전체적인 이미지가 온 다음에 글자로 그래서 자막을 많이 넣기보다는 좀 이미지로 넣어주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절기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 교육 쓰는 용어들을 통해서 기독교 문화를 배우는데 교회 현장에서는 이미 교회에서 절기가 되면 여러 가지 환경 꾸미기도 하고 선생님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줘서 더 쉽게 느낄 수 있지만 온라인 예배는 혼자서 보기만 하면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것들 안에서 공통된 그 절기의 이미지를 계속 매주 연결해주고 쓰는 용어도 계속 강조해주다 보면 이 시즌이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구나 그런 이미지 문화에 대한 인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넣어주면 좋고요. 5월은 좀 가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죠. 마더스데이도 있고 한국의 어린이날도 있어서 여기 한인교에서도 칠드런스데이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는 좀 가정을 느낄 수 있는 포커스로 배경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화면상의 생일 축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하고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이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 이게 다 나가거든요. 예배 영상이 한 일주일 후에 지워지는 것들이 아니고 계속 게시가 되는 것이라면
이름이나 나이는 아이들 사진과 함께 넣지 않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얼굴 정도는 뭐 괜찮지만 거기에 이름과 나이가 나가면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얼굴이 나갈 때는 얼굴만 나가게 해주는 것이 요즘같이 이제 개인정보가 중요한 세상에는 조금 더 조심을 같이 해주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배를 가끔 기획해 보세요. 저는 처음에 3월 22일 예배부터 5월까지는 기획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2일까지는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절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집에 미리 가정에 연락해서 찬양 악기를 만들게 했어요. 냄비 뚜껑도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빈 물병에다 뭐 콩을 넣어 주세요. 리본 테이블 만들어 주세요. 해가지고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에 안 온 지 벌써 2달이 넘어가서 교회에 아이들이 문 열고 들어왔을 때부터 하는 그 주일의 시간의 흐름으로 예배 앞에 부분에도 좀 넣어주기도 했었고, 예배의 순서는 늘 동일하고 이미지는 조금씩 바꾸지만 그렇게 늘 드리는 예배와 조금 다른 형식의 기획을 넣어줘도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계속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예배를 기획해 주시는 것도 아이들에게 좀 더 재미있고, 그렇지만 또 그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보니 말씀드렸죠. 시각적인 부분이 정말 커요. 그래서 컬러도 많이 조심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 그러니까 이거는 영유아부터 주로 청소년이 다 해당이 되는데요. 어두운 색 계열은 좋아하지 않고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밝은 색들이 나올 때 집중하고 관심 있고 아이들의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영유아부터 3학년이라고 했지만 사실 2, 3학년이죠.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보여지는 미디어 이미지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나이여서 아이들이 대면 예배 때도 교회에 왔을 때 느껴지는 것들, 선생님, 전도사님, 친구들, 예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가거든요. 하나님은 따뜻하구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구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거는 그 화면이 전부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근데 나오는 색들이 막 어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안 좋은 이미지와 색깔로만 사용하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고요. 어두운 이미지가 계속 나왔는데 그게 특별히 예민한 부분에 아이들이 더 심하면 그 어두운 이미지로만 교회와 예배의 이미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너무 어둡거나 너무 이상하지 않은 중간 정도의 이미지, 보통의 이미지를 선택하는 게 아이들에게 좋고요. 특히 아동부 쪽은 아이들이 온라인 게임을 많이 하니까 게이밍용 캐릭터를 넣거나 뭐 영화에 이제 마블 캐릭터를 이렇게 넣어서 찬양하거나 뭐를 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예배에 넣는다고 하면서 예배의 경건함을 위해서는 무조건 조용하고 움직이면 안 되고 바른 자세를 강조를 하거든요. 예배 안에서의 경건함은 하나님,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예배가 즐겁게 정말 마음의 즐거움으로 진정하게 드리는 게 예배의 경건함이라고 우리 아이들의 나이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게임 캐릭터가 예배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세상과 예배의 차별이 없어지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냥 게임 캐릭터도 그냥 하나의 부분이에요. 특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학년이나 어린아이들은 뭐 하나님, 예수님과 이 캐릭터들은 같구나. 특히 게임 캐릭터들이 약간 세상을 구하는 캐릭터면 하나님, 예수님뿐 아니라 얘네도 그런 존재라고 인식을 하기가 쉬워요. 예배 안에서의 그래픽들을 사용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이걸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밝고 좋은 이미지,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게 또 경건함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온라인이니까 계속 앉아서 매주 보기만 하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진행자의 옷차림까지 보는 거예요. 청소년쯤 되면 관심이 없어요. 영유아나 아동부 쪽 아이들은 어느 정도 그것들에 예민한 아이들도 있고 관심 있게 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보는 선생님이나 이렇게 목회자들도 아이들의 예배의 밝은 분위기를 옷차림과 말투 그런 걸로 전달해 주는 것도 또 다른 예배지만 교육에 있어서도 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찬양, BGM 음악은 나이에 맞는 찬양들 넣은 게 좋은데 특히 예배 찬양은 무조건 한 주의 예배에 다 밝은 찬양만 넣기보다는 밝게 찬양했다 진정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섞어서 넣어주시면 더 좋고요. 편집을 해야 될 때 스킬의 적절한 사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죠. 예배의 경건함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너무 하이퍼가 되지 않고 차분하게 또 예배를 드리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주면 좋다는 거죠. 만약에 찬양이 오늘은 좀 캄다운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 편집에 있어서 트랜지션은 3D 같은 걸 넣어줘도 좋고요. 설교가 오늘은 약간 고난주간에 아니면 십자가의 설교여서 설교의 내용이 무거웠어요. 그러면 BGM은 밝은 것으로 깔아줘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감정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게 밸런스를 전체적으로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에 돌아왔을 때라도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하나님, 예수님,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도 좀 더 진정돼서 포커스를 맞춰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이론들을 알아봤고요. 이제 예배 영상 편집에 기본적으로 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이지만 또 교육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디어와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의 약간의 발달 단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 영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직접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는데요. 촬영을 할 때 이미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갖춰주면 조금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장비들, 좀 거창하긴 한데요. 장비들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사진만 봐도 다 아시겠죠? 먼저 촬영용 스탠드입니다. 촬영용 스탠드는 거리에 따라 높이 조절도 가능해서 안정된 화면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용 마이크인데요. 요즘은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마이크가 좋아서 핸드폰으로 리코딩함과 동시에 사운드도 같이 녹음이 되는 것들이 많이 편리하게 사용은 하지만 가끔 바람이 많이 크게 불거나 밖에 어떤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을 때 그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에 다 들어가서 영상을 편집할 때 사운드를 조절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착용하고 하거나 책상에서 녹화를 하는 경우라면 데스크탑용 마이크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신다면 다른 어떤 바깥의 그런 소리들이 녹음되지 않고 내 목소리만 깨끗하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가격은 30불대부터 몇백 불까지 정말 다양한데 전문가로 완전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가 구입한 것들은 대부분 30에서 50불대 사이여서 그 중에 구입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은 예배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리뷰도 참고해 보시고 가끔 세일도 하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을 다 지우고 예쁜 배경을 넣고 싶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요. 그거를 크로마키 기법이라고 해요. 저는 6월 달에 교회가 문을 열 줄 알고 처음에 교회 배경을 많이 넣었다가 이제 이게 1년 정도 가겠구나 하는 타이밍에 크로마키를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크로마키가 뭔지 몰라서 여러 가지 방법과 단어로 구글과 유튜브에 검색해서 크로마키라는 걸 알았고요. 천을 어떻게 구하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남편이 수련회 때 사용했던 막 꾸깃꾸깃한 천막천을 붙여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주름도 없애야 되고 편편하게 붙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시 여러 번 이제 검색을 해보고 알아보니 이미 아마존과 여러 곳에서 크로마키 천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6피트, 9피트짜리 크로마키 천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용을 하다 보니 제가 가끔 찬양을 두 팔을 올리고 점프를 하거나 할 때 손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높이가 좀 더 높고 넓이가 넓은 걸 샀어야 하는 생각이 뒤늦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크로마키 기법으로 이제 예쁜 배경을 넣거나 하고자 하신다면 사용되는 용도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맞을지를 보시고 아마존에서 보셔서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가격은 40불대부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사이즈에 맞춰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크로마키 천이 꼭 아니어도 한 가지 색의 바탕이라면 조명이 일정하다면 크로마키 색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검색만 잘 해보시면 크로마키에 관한 것들을 쉽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쁜 배경, 아이들이 봤을 때 좀 더 이게 뭐지 하는 것들을 원하신다면 크로마키 기법도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영상 촬영에 필요한 기본 장비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영상을 찍고 나서 편집을 해야겠죠. 편집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추천하는 편집 프로그램을 비기너부터 프로페셔널한 것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기너 프로그램 5가지 중 모바비, 곰믹스, 키네마스터, 블록, 밴믹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가지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믹스는 오랫동안 편집 툴로 유명합니다. 비기너이자 전문가들이 쓸 수 있는 걸로 곰믹스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곰믹스는 특별히 다양한 편집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곰믹스를 주로 사용할 때 그 안에 템플릿들이 다양하고 장면과 장면이 넘어가는 트랜지션들, 또 장면을 시작하는 템플릿들이 다양해서 생일 축하나 조금 특별한 순서가 있을 때 곰믹스의 이 템플릿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기법도 조금 다양해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데 익숙하신 분들은 곰믹스로 바로 시작하셔도 되고, 한 가지 먼저 무료로 다운받아서 할 때는 동영상이 10분밖에 만들 수가 없고요. 자막이나 폰트 음악도 하나씩 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프리에서 해보고 이것도 맞겠다 싶은 분들은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다양하게 또 긴 영상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밴믹스인데요. 밴믹스는 자막을 사용하는 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광고 같은 자막, 그래픽 같은 자막을 밴믹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밴믹스가 이제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 많이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밴믹스를 사용하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비를 내고 웹션으로 옮겨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TV쇼나 광고, 또 유튜버 이제 유명한 분들 거 보면은 정말 자막인데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특이하지? 하는 것들은 웹션이랑 밴믹스에서 많이 사용한 것들이고요. 한 가지는 밴믹스 웹션이 자막에서는 정말 좋지만 그 편집의 트랙이 한눈에 다 보이지가 않아요. 편집 자체는 조금 불편해서 제가 아는 분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하고 나서 마지막 자막 작업은 밴믹스, 웹션에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편집은 조금 불편하지만 자막 사용이 좋다면 괜찮다 하는 분들은 밴믹스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브이로그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편집, 인스타에 동영상을 올리는 사용자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었어요. 일단 스마트폰에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장점은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그리고 키네마스터 안에서 사용하는 음악, 스티커, 그리고 자막, 그 외에 음향 효과나 그런 것들이 다 무료입니다. 따로 구입을 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음악은 뭐 이제 BGM이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티커 같은 것도 있지만 움직이는 스티커도 있어요. 그거 한두 개 넣느냐 안 넣느냐에도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중요한 건 편집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튜토리얼을 보면 바로 이것도 편집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키네마스터를 점점 사용하고 있고, 키네마스터와 굉장히 비슷한 프로그램이 블로입니다. 음악, 스티커, 자막 효과 다 무료인데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디어 간사가 따로 있지 않아서 교육부서 목회자들이 직접 예배를 편집하는 교회들은 많이 이 블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키네마스터처럼 편집도 쉽고 또 중요한 가격도 저렴하고 음악, 스티커 여러가지 동영상을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효과들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저작권 걱정하지 않고 쉽게 편집하는 프로그램으로 블로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비만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만약에 편집 자체가 처음이시고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컴퓨터, 데스크탑, 랩탑에서 편집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 모바비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편집이 정말 쉬워요. 저도 한 5분, 10분짜리 튜토리얼을 보고 그냥 파일을 갖다 따라 하면서 바로 익혀가지고 편집을 했고요.
그리고 한눈에 뭐가 뭔지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스툴이 아니라 그냥 갖다 붙이기만 하는 아주 심플한 편집이기 때문에 이걸로 시작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저렴해요. 70불이 안 되는 비용에 한번 구입을 하면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먼저 프리 다운로드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무료로 먼저 프리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신 다음에 그거를 지우려고 하면은 몇 퍼센트 할인해서 이 모바비를 구입할 수 있는 거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냥 바로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프리로 사용하는 걸 먼저 다운받아서 해보신 후에 그것을 좀 이제 지우고 다시 구입을 하시면 그 70불이 좀 안 되는 돈도 사실 저렴하긴 하지만 좀 더 싸게 한 40불대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모바비와 되게 비슷한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약간 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에게 요새는 이것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편집 전문가분들이 바로 필모라입니다. 필모라는 안에 내부는 살짝 다르지만 그 필모라를 보면서 모바비를 개발했던 사람이 필모라도 같이 했나 싶을 만큼 유사한 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필모라는 역시 쉬운 편집 방법이 있고 가격이 저렴해요. 모바비보다는 한 10불에서 20불 더 비싼데 필모라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안에 이펙트나 트랜지션, 백그라운드 여러 가지가 모바비보다 가짓수가 훨씬 많고요. 또 자막도 모바비는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따로 번들을 구입하지 않으면 너무 좀 단순한 것들만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울 때가 있는데 필모라는 자막도 웹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저거는 어떻게 한 자막이지 라고 사용될 만한 그런 자막 효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으로 구입을 하면 계속 이펙트 같은 거는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딱 편집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게 필요해 라면은 모바비를 하시지만 나는 편집도 하지만 이걸 좀 더 잘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돼 하는 분들이라면 필모라가 모바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필모라가 계속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프타임 가격도 많이 할인된 가격이어서 여러분께서 프리로 하는 것들을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보셔서 사용하시고 좀 더 스타일에 맞는 것을 구입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기너 프로그램 다음으로는 인터미디어트 정도 되는 것으로 다빈치 리졸브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래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은 색 보정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색 보정으로 다빈치 리졸브를 쓰면서 에디팅 기능도 요청을 해서 편집 툴로서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편집 툴의 모든 기능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화면에 화면을 올리는 걸 오버레이 레이어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들 여러 명이 함께 찬양하는 오버레이 기법을 사용할 때 다른 비기너 프로그램에서는 한눈에 아이들이 그 영상 파일들을 다 볼 수가 없어서 싱크를 맞추기가 힘들었는데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그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싱크를 맞추는데 다른 것보다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다빈치 리졸브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는 것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모든 비기너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기법들이 다빈치 리졸브 안에도 있고 그 외에 더 높은 기술들도 있음에도 가격이 무료라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비기너 프로그램에서 편집에 대한 기본 것들을 익히고 난 다음에 다빈치 리졸브를 사용하여 편집의 기술의 레벨을 조금 올려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문 편집 프로그램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어도비 회사에서 나온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이미 오랫동안 디자이너들과 전문 편집인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편집 툴로서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어도비 계열 회사에서 나온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편집을 하고 나서 동영상으로 마지막으로 만드는 작업을 렌더링, 내보내기, 엑스포트라고 하는데 어도비 계열의 프로그램에서는 굳이 렌더링을 하지 않고도 편집하던 상태로도 호환이 된다는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 편집 툴이다 보니 프로그램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사양이 좋아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편집 프로그램의 시간에 따라서 렌더링이 오래 걸립니다. 또 한 가지는 프로그램의 가격이 비쌉니다. 월별로 낼 수도 있고 1년 끊고 월별로 낼 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은 하실 수 있지만 다른 앞에서 소개해드린 편집 프로그램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나는 이것들을 배워서 전문인 편집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이미 유튜브에 편집 튜토리얼도 굉장히 많이 있고 무료 템플릿과 여러 기능들도 소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시면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와 함께 편집 전문 프로그램으로 또 한 가지가 얘기되는 것은 파이널 컷 X입니다. 파이널 컷 X도 전문 편집 툴로서 이미 유명한데요. 굳이 단점을 말한다면 맥북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X 모두 전문 편집인들이 사용하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 편집에 관심이 있으셔서 보다 전문적으로 하실 거라면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 보다 더 맞는 것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을 만들기 전에 교육부서이니까 또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특징들 간단히 알아보고 나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제가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영상 편집 전문가들이 주로 추천하는 것들 위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작년 3월, 4월에 알아봤을 때, 그리고 가을에 알아봤을 때, 그리고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알아봤을 때 프로그램이 또 조금씩 바뀌어 있었어요.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쉬운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프로그램을 무조건 다운받기보다는 유튜브에서 조금 더 내용들을 알아보셔서 튜토리얼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것들을 찾으시면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영상 편집에 관한 것들, 소스에 관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